중국은 한국은 우리 소속이니까 대사 관계는 우리 중국에서 한다 네네네. 해가지고 근데 박정양 씨가 바로 떠나지는 못하다가 맞아요. 몇 개월 후에 몰래 네네네. 밀수처럼 저 네. 나가셨어요. 네네네. 또 미국 대통령 가필드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 마크 피터슨이에요. 우물파괴 개구리 연구소인데 오늘 제 손님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신채용 교수님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네. 제가 갖고 있는 묘지석 네네. 하나 영어로 조금 네네. 설명했었어요. 어,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 더 깊이 이렇게 한국말로 선생님을 좀 제가 여쭤보려고 네. 선생님이 묘지 뭐 신도비 묘갈명 그 관계는 논문 썼다고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5년 전에 써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네. 어디서 발표했죠? 조선시대 사학보라는 학술지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사학회에서 발간하는 건데, 아하. 제가 쓴 게 성호 이익, 조선 후기 실학자 중에 유명한 성호 이익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그분의 문집이 성호 전집인데, 네. 성호 전집에 수록된 성호 이익이 쓴 신도비문, 뭐 묘지, 묘갈명 이런 걸 전부 조사해 가지고 그거의 정치적인 성격과 내용 뭐 이런 거를 한번 논문으로 써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5년 근데 2017년도. 그것은 네. 책에서만 나오는 것이고 그 네네. 원본을 그 네네. 묘지석 음. 본일이도 있었어요? 묘지석은 박물관에서 몇 번 봤는데 아하. 또 교수님이 또 갖고 계신 게 있다니까 재밌게 한번 봐보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콜동품 집에서 샀어요. 오. 그냥 뭔가 이렇게 사람도 나오고 부인도 나오고 이렇게 뭔가 난 뭔지 몰랐습니다. 네네. 근데 태강 묘지석이라는 거 알고 있었는데 그거 아닌가 했죠. 네네. 좀 보여줍시다. 이 네. 자혼대부 네. 호조 판서 아주 상당히 높은 벼슬이죠. 네, 맞습니다. 팔람팍 씨 네. 선생님이 팔람팍 해요? 반람팍 해요? 반남박씨라고 합니다. 반남. 팔람팍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있어요, 근데 있어요. 네. 하여튼 반람팍 씨, 네네. 반남 박정양. 제가 박정양이라고 아까 선생님께 소개했을 때 금방 네네. 아셨네요. 네네네. 어떻게 아세요? 이 반남박씨 박정량 가문을 제가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예전에 금방 이름을 아셨네요. 난 네.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공이 부마잖아요. 부마. 네, 조선 선조부터 조선 말기까지 반남박씨 가문에서 부마가 3명이나 나와요. 네. 조선 왕조의 마지막 부마도 반남박씨입니다. 박영효라고 오, 있어요. 개화파로 유명한. 네. 같은 반남박씨입니다. 물론 이제 촌수는 서로 한 10촌 이상으로 멀지만 그 사이에 서로 사돈들이 매우 다 가까운 관계라서 아주 같이 어울리던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또 학렬자를 다 아니까 금방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 사람이 어떻게 유명한 사람이냐면은 미국의 첫 번째 대사님이죠. 맞습니다. 네. 또 제가 읽어봤는데 대사님의 발령장 나올 때 네네. 중국은 반대했죠. 그렇죠. 중국이 방해를 했죠, 많이. 한국은 우리 소속이니까 대사 관계는 우리 중국에서 한다 네네네. 해가지고 근데 박정양 씨가 바로 떠나지는 못하다가 맞아요. 몇 개월 후에 몰래 네네네. 밀수처럼 저 네. 나가셨어요. 네네네. 또 미국 대통령 가필드 그 사람에게 발령장을 보여줬어요.
조선의 대사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가필드 대통령이 받아들였습니다. 네네네네. 또 한 2년 동안 거기서 살다가 워싱턴 살다가 한국에 갈 때는 다시 후임자가 안 보냈습니다. 네. 한참 있다가 대사님 가는데 윤길준인지 누구 낙하셨는데 하여튼 이것은 박정양의 묘지석은 아니고 네네. 그의 부인 거죠. 그러니까 박정양의 자 지중의 부인이 정부인 양주 초씨. 네. 코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죽었다 하는 소리죠. 네. 돌아가신 아버지는 군수 병의, 그러니까 맞아요. 조병의죠. 네. 또 다음에는 그 자는 비자입니까? 맞습니다. 비자. 돌아가신 어머니 비. 돌아가신 어머니는 숙인 창원 황씨다. 네. 예, 지금은 그 병의에 대해서 말씀해 볼까요? 아니요. 이것까지 더 이어서 좀 하시죠. 내용을. 네. 제가 연구를 좀 해보니까 네네. 조병의 씨가 군수였지만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맞죠? 네네. 제가 잘 모르는데 자주 봤고 저기 네네. 암행어사 관계 잡았다 하는 글 봤어요. 네, 맞아요. 난 암행어사 잡으면은 이거 좋은 일 아니야 해가지고 맞아요. 또 보니까 네네. 저기 뭐지 저 때리는 거 곤장. 곤장 네. 곤장은 100개 또 유배 네네네. 유배 벌을 받았어요. 네네네. 근데 곤장을 100개 받으면은 죽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신에 돈을 내 가지고 속자가 나와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 속자 내니까 저기 그 시기 돈 대신 말하자면 벌금 맞아요. 맞아요. 내는 거 곤장을 보석금 같은 거. 받았어요. 네네네네. 우리 준비상으로 이거 할 때 네. 신 교수님이 네네. 저기 홍부 언급했죠. 네네네. 뭐라고 했죠? 홍부가 흥부가 이제 아르바이트로 아르바이트 대신 매맞는 아르바이트. 대신 남의 대신 곤장을 그렇죠. 받는다는 거. 돈 받고 돈 받고 저기 홍부 이야기가 홍부가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 있어요. 그런 거. 어떤 거? 네. 하여튼 곤장을 안 받았는데 유배 당했죠. 네네네. 근데 제가 그거만 아는데 보니까 선생님이 조금 더 아시죠? 유배는 얼마 동안 유배했죠? 유배 그렇게 오래 간 것 같지는 않아요. 원래는 이제 전라도 무주부. 그렇죠. 전라도. 네, 무주부로 이제 유배를 보내라. 일단 뭐 곤장도 100대 맞고. 네. 근데 이제 100대 맞는 대신 이제 수속했다. 그러니까 돈으로 대신 낸 거죠. 네. 곤장은 안 맞고 전라도 무주부로 유배를 보내라고 나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때가 1867년인데 그렇게 오래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유배를. 유배를 돈 주고 안 갈 수도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네. 유배는 곤장만 돈 주고 면제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유배는 그렇게 오래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특히나 양주 조씨 이 조병의 집안이 네. 조선 인조왕이라고 있습니다. 네. 인조의 두 번째 왕비가 장렬왕후 양주 조씨 집안입니다. 이거 족보에 나옵니까?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족보에까지는 못 뿌렸어요. 이따가. 네. 그래서 조선 후기 다 왕비를 배출한 가문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또 유배를 갔다가도 또 조금 빨리 풀려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유배 갔다 왔으니까 죄인이 아니고 속죄
뭐요, 네. 면제 용서하는 것 같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군수이라고 써 있죠. 네네네네. 뭐 무슨 죄인이라고 안 쓰고. 네네네네. 네, 그거 그게 재밌 회복된 거죠. 이제 그 죄가 다 이제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회복된 거죠. 그러니까 네네. 다음 글을 좀 봅시다. 장년황 씨는 어머님이시고 네, 또 교수님 그 마지막 한 번만 더. 그 조병위가 유배를 갔다가 2년 만에 풀려납니다. 2년 만에. 2년만 했어요. 네, 2년 만. 근데 큰 벌을 안 있네요. 아니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 또 풀려나고 이제 왕실에 이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신분 회복이 금방 돼가지고 네, 한 유배에서 풀려나서 10년 뒤에 다시 뭐 사관원 정원이 되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이미 유배는 풀려난 것 같아요. 풀리는 것 같다. 물론 이제 사관원 정원은 한자가 조금 다른 조병인데 네, 그 죄가 전부 다 용서가 돼가지고 군수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부인이 남편은 저기 호조 판서하고 미국 대사님하고 네네네. 아버지는 군수이지만 이런 그렇죠. 역사인은 남편 아버지네요. 네네. 네, 그리고 이 어머니가 창원왕 씨잖아요. 네. 이 창원왕 씨도 왕실 집안이에요. 그렇구나. 부마 가문이에요. 부마. 역시 야 역사가 선생님이 맨날 부마야. 아니 그래서 아 영조 부마에 아주 가까운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아주 관련이 있죠. 게다가 반남 박씨하고 이렇게 뭐 혼인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그래. 그냥 한미양 가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음 글을 보니까 헌종 신축년에 네. 6월 13일에 태어났고 네네. 1841년에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금상. 금상이라면은 고종이죠. 고종 임금. 네네 맞아요. 네, 금상 지금 왕의 임진. 네. 임진은 1592년이니까 아니 이거 1892년. 1892년입니다. 네, 1892년. 네, 유명한 임진의 300년 후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300년은 60은 5배, 5개 하니까. 네, 그러니까 임진 청월 2일에 죽고 네, 같은 정월에 26일에 음, 장례식. 네, 어디냐면은 우자는 애자죠. 그렇죠. 어디에? 수원 네, 형석면 네, 저기 이목동. 맞아요. 난 이거 자주 봤어요. 거기는 상당히 건설 있었어요. 아, 네네, 많이 개발돼 버렸죠. 네, 집 건설하고 뭐 아파트 건설하고 이 아, 네네, 묘지를 아마 이장할 때 네,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개발되면서 많이 바뀌어 버렸어요. 또 중간에는 깨진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 그 음, 이장하면서 네네, 삽으로 그, 음, 그 묘지를 깨졌어요. 아, 깨졌는데 버렸어요. 아, 쓰는 것도 못 쓰니까 네네, 버렸는데 누가 이 버린 거 가지고 불을 붙였어요. 아우, 또 상당히 불 붙인 것에 아주 단단해요. 아주 단단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좌좌 묘 자리에는 그 다음에는 남 음, 아들 네네, 승길. 그렇죠. 승길이 취 한산이시 네, 이승육의 딸하고 맞습니다. 결혼했다. 네네네, 그 다음에는 문과 급제한 사람이에요. 승길. 맞아요. 또 확인해 보니까 맞아요. 네, 급제했습니다. 근데 역은 역이라는 것은 이력서. 네, 규장각의 태교 네, 해가지고 얼마까지 하면은 승지 네, 승지까지 그러니까 왕의 네, 기록하는 사람 네, 다 정상품. 해가지고 죽었다. 네, 어머님보다도 죽었어. 네, 맞아요. 또 제가 자주 보니까 20살 때 죽었어.
그러니까 상당히 어릴 때 급제해가지고 문과 급제해가지고 이렇게 맞아요. 벼슬 2개 있었어요. 근데 죽어가지고 여기서 무육 자식 없다. 네, 자식이 없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장녀 그러니까 여기 저 누나 네네. 저 결혼했다는 것은 영일청은철 씨, 정운석. 정은철 음? 철자 정운석. 석. 석자인가? 네네네. 석자입니다. 난 철자인 줄 알았어. 이 은철. 석자가 밝을 석. 네. 오케이. 네. 지금 잠뽕이에요. 잠뽕은 제일 아래에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도 제일 아래에 있는 것이라도 좀 벼슬 있는 거요. 네. 그다음에 자녀 둘째는 저 결혼을 찬의 이씨 이문노. 네네네. 문노해요, 물노해요. 발음으로는 한글 발음으로는 그냥 노가 맞는데 이제 이름 이렇게 두 법칙 때문에 로라고 하는 게 맞죠. 신라 할 때 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하여튼 나는 이 사람 관계 조금 찾아봤는데 네네.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저 증조 할아버지와 거조 할아버지와 저 5대 할아버지하고 6대 할아버지 다 문과 급제했어요. 어마어마한 가문인데요. 네. 근데 8대 할아버지는 실패했고 그 다음에는 네. 9대 할아버지, 10대 할아버지, 11대 할아버지 쭉 다 급제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구나. 이물로 씨는 급제 안 했어. 그러니까 여기 박정양 씨도 확인했는데 급제했습니다. 네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난 그걸로 아는데 우리 선생님의 족보 관계를 좀 연구를 해봅시다. 네. 하남 박씨, 박정양하고 네. 양주 조씨의 계보. 여기 우리 하는 게가 요 아래 네네네. 빨간 글로 네네. 박정양이라고 보이는데 네네. 박정양하고 크게 확대하려고 네네. 좋습니다. 박정양하고 오른쪽에는 양주 조씨, 네네. 왼쪽에는 둘째 부인이죠. 맞습니다. 둘째 부인 인동장 씨. 인동창 씨. 근데 양주 조씨는 여기 보니까 자녀분 여기 있습니다. 모두 네네. 다 있죠. 여기 그러니까 박승길 문과 급제하고 20살 때 죽는 사람 네. 한산이 씨하고 결혼했고 둘째 언니 누나인가 봐요. 첫째 누나는 저기 정은석 씨하고 결혼한 사람이에요. 네네, 맞아요. 또 제가 그것도 연구해 보니까 정은석 씨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문과 급제한 사람이에요. 또 여기 가운데 이문노 문노로 하셨네. 네네. 이문노는 전의희 씨 아주 많이 급제한 가족이잖아요. 네네네. 네. 또 제가 그렇게 보는데 선생님이 또 무슨 말씀 하실까요? 지금 족보에 큰 딸이 정운석하고 결혼했고 네. 이제 1년대 그 두 번째 딸 이녀가 이문노하고 혼인했는데 네. 표기가 일녀로 똑같이 돼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 구독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이녀로 해야 되는데 일녀로 똑같이 일녀로 돼 있어요. 예, 그렇구나. 네, 박승길의 누나 2명인데. 네. 근데 이제 양주조 씨가 박정량의 첫 번째 부인이 바로 그 양주조 씨잖아요. 그 묘지석의 주인공 여자. 네, 바로 그 사람의 묘지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양주조 씨 밑에 선이 딱 3개 나오는 거죠. 예. 3명을 낳았죠. 네. 딸 2을 먼저 낳고 네. 아들 박승길을 낳았는데 네. 도대체 이 양주조 씨가 어느 집안 후손인가? 아주 유명한 집안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인조의 2번째 왕비였던 장렬왕후 조씨 집안의 후손이고 그 아버지가 아까 그 군수 조병위였잖아요. 지금 위로 너무 예. 올라가서 다 못 그렸는데. 예, 조병의 씨는
조병위가 입양이라고도 표시하셨네요. 그렇죠. 그렇죠. 양자로 들어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조병위도 중요하지만 그 양주 조 씨의 외할아버지가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아,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저기 네. 심능정. 아니. 황종협. 양주조 씨의 어머니가 창원왕 씨잖아요. 아까 그 묘지석에서도 아, 예, 나왔고 예, 예, 예. 창원왕 씨인데 어머니가 창원왕 씨고 그 아버지가 황종협. 그러니까 묘지석 주인공 양주조 씨의 외할아버지는 바로 여기 붉은색의 네, 황종협이라는 분입니다. 네. 근데 이 황종협의 할아버지가 황인념이잖아요. 네. 이 황인념이 누구냐면은 영조의 부마 중에 황인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부모입니까? 그 사람의 둘째 형이에요. 부모의 둘째 형이다. 네. 그리고 이 황종협의 첫 번째 부인이 경주 김씨, 노란색의 예, 경주 김씨의 할아버지가 김한조, 그죠? 네. 김한조가 나오죠. 네. 근데 이 사람이 또 왜 중요하냐? 이 김한조의 사촌 형제가 김한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 그 사람이 또 영조의 두 번째 왕비였던 정순왕후의 아버지 김한구와 사촌인 거예요. 또 이제 황정엽의 부인은 두 번째 부인은 안동김 씨잖아요. 네. 조선 말기에 와준 그 엄청난 왕비를 계속 예, 뒀어요. 예. 그러니까 이 묘지석의 주인공인 양주조 씨의 외가가 왕실과는 뗄 수 없는 아주 엄청난 가문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뭐죠? 암행어사한테 그 죄가 밝혀져 가지고 유배가고 했는데도 네. 금방 2년 만에 풀려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이 남편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박정량 네. 가문. 이 박정량의 아버지가 박재근, 네. 할아버지가 박운수 가운데 네. 지금. 그다음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박윤원인데 네.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 사람도. 어, 영조 정조 때. 그다음에 이 박윤원의 동생이 박준원인데 네. 교수님 노론이라고 알죠? 노론. 결혼 있죠. 네. 예. 노론의 가장 유명한 학자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박준원 씨. 박준원, 박윤원 둘 다 네.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박준원, 동생 박준원의 딸이 네. 정조의 후궁 수빈박 씨가 돼요. 근데 이 수빈박 씨하고 정조하고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순조입니다. 네. 정조는 왕비가 자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후궁 수빈박 씨가 순조를 낳아요. 수빈이라는 말은 수빈 수빈은 여왕 퀸의 벼슬 이름이죠. 후궁 중에 가장 높은 벼슬이 빈자가 들어갑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 박윤원의 조카가 되는 수빈박 씨가 바로 순조를 낳은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 박정량 가문도 선조 이후부터 부마를 세며 또 왕비도 배출하고. 근데 수빈 씨는 아기 안 낳네요. 아니. 지금 그 선이 정조하고 순조가 이어져서 그렇지 순조는 수빈박 씨가 낳은 왕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주. 네. 네. 그래서 이 가문이 무조건 조선 후기의 왕실 가문이에요. 전부 다. 그렇구나. 양주조 씨도 그렇고 수빈박 씨도 그렇고. 그래서 이 뭐랄까요? 그 유배 갔는데 2년 만에 풀려나고 네. 묘지석 자체도 그렇게 어떤 상감 기법이 들어간 도자기로 만들 수 있는 아주 양반 귀족 집안이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런 거 네네. 이런 것처럼 다른 사람 못 하는데 아주 선생님이 아주 잘 발견하셨네요. 아니, 과찬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에서 또 재밌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교수님. 있어요? 네. 지금 박정량 직계로 쭉 올라가 보면 아까 박윤원 나왔고 그 예. 위로 올라가면 박사석 나오죠. 네. 박사석 보이시죠? 네. 박사석의 부인이 기계유 씨죠. 이게 여기. 네.
근데 이 후손에서 이모도 유씨. 예. 근데 이 후손 박사석의 아들, 손자, 증손자가 박운수입니다. 네. 부인이 또 기계유 씨예요. 아 역시. 예. 아 역시. 예, 두 번에 걸쳐서 기계유 씨하고 사돈을 맺었죠. 네. 그 다음에 이 박운수의 아버지가 박종여, 네. 박운수의 어머니는 한산이 씨, 그렇죠? 예, 있죠. 근데 좀 아래로 내려와 보시죠. 네. 박재근, 박운수의 아들 박재근, 그러니까 박정량의 아버지가 박재근이고 네. 박정량의 어머니는 또 한산이 씨예요. 역시. 그러니까 물론 이 같은 한산이 씨, 같은 기계유 씨지만 촌수는 멉니다. 제가 다 조사해 보니까 그렇습니까? 촌수는 멀어도 어떤 같은 정치 성향을 띠고 있고 그 촌수는 멀지만 그 사이사이에 사돈을 맺어가는 가문들이 다 비슷한 가문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여기 박 씨가 여기 네네. 반란 박 씨는 한산이 씨, 기계유 씨, 한산이 씨, 네네. 안동준 씨, 기계유 씨 네. 아주 이렇게 결혼하시네요. 주로 이 가문들하고 이게 다 서인이고 대부분 노론이고 뭐 이래요. 네. 네.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구나. 이 박정량을 말할 때 두 번째 부인도 조금 말을 해줘야 두 번째 부인이 좀 안 서운할 것 같아요. 네. 인동장 씨하고 박정량 사이에서 또 3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렇죠? 예, 그래요. 네. 딸 김세연하고 혼인하는 딸을 낳았고 네. 아들 박승철을 낳았고 네. 또 막내 아들 박승희를 낳았어요. 김세연 씨는 어디 김 씨예요? 안동 김씨입니다. 안동 김씨. 역시 네. 녹색이니까. 네. 그다음에 박승철은 또 양주조 씨, 조중한. 역시. 이 조중한이 누구냐? 교수님, 이 묘지석의 주인공 양주조 씨하고 네. 이렇게 멀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조카 학렬입니다. 조카. 네. 이 묘지석의 주인공 양주조 씨 부인의 조카 학렬이 되는 사람이 조중한이에요. 조중한 씨. 딱 삼촌 조카는 고모 조카는 아니지만 네. 조카 학렬이고 멀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막내 아들 인동장 씨가 나온 막내 아들이 이제 박승희라는 사람인데 네. 부인이 덕수장 씨죠. 네. 덕수장 씨인데 이 사람의 이제 조상이 여기 족보에는 다 못 그랬습니다만은 네. 효종의 왕비가 인선왕후 덕수장 씨가 있습니다. 효종. 있어요. 네. 그 인선왕후의 아버지가 장유라는 덕수장 씨 장유라는 사람인데 그 장유의 후손이 바로 이 박승희의 부인 덕수장 씨예요. 야, 그렇구나. 네, 그 조선 아주 후기에 완전히 지배층이네요. 완전히 서인 왕실 귀족층입니다. 네. 음. 왕실의 귀족. 네. 아, 근데도 그렇구나. 이제 박정희 미국도 가고 뭐 이렇게 나는 아주 올바르게 네네. 신 박사님한테 자주 왔구나. 별 말씀을요. 바로 이거 잘하시니까요. 자,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네네. 너무너무 재미있는 해석을 좀 해주셨으니 제가 우리 많은 구독자들 재미있게 오케이.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고 여러분 좀 다음 기회에서도 좀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